자, 오늘 배울 거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뭔가를 나열을 할 건데 그 나열하는 놈들 중에서 같은 놈들이 있을 때 얘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게 좋을까라는 거거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뭐 공식이 막 다 있어요. 공식이 있는데 이거 말고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줄게요. 내가 A 3개와 B 하나와 C 하나, D 하나를 순서대로 나열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A는 3개가 있어요. B하고 C하고 D는 하나씩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같은 것이 A라는 놈이 A 이렇게 같겠죠. 그럼 얘네들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볼 건데 우리가 이거 하는 거는 안 배웠잖아.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임의대로 이 A들을 좀 구별을 한번 해볼 거야. 원래는 구별이 안 되는 놈인데 구별을 한번 해볼게. 첫 번째 A를 A1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A를 A2라고 하고요. 세 번째 A를 A3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A1, A2, A3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었으니까 다른 거로 취급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요거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600개인 거 맞니? 맞아요? 네. 720개. 맞죠? 네. 600개예요. 720개요. 그럼 720개를 뭐 쫙 다 썼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600개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뭐 몇 가지를 뭐 다 썼어요. 다 썼는데 그 중에서 이런 놈이 분명히 있을 거야. A1, 그 다음 B, D, A2, A3, C라는 놈이 분명히 있겠죠. 그 720개 중에 하나가 있을 거 아니야. 이런 놈이 있겠지. 그죠? 얘네들을 그냥 순서대로 나열한 거니까 720개를 쫙 쓴 것들 중에서 그냥 아무거나 하나 끄집어낸 거야. 아무거나 하나. 그지? 그리고 이런 놈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A1, B, D, A3, A2, C라는 놈도 분명히 있을 거야. 요거 한 번 따로따로 한 번씩 센 거 아니니? 따로따로 한 번씩 세가지고 720개를 센 거 아니야? 맞니? 이해돼요? 그런데 다시 원래 문제로 돌아가 보자고요. 여기 있는 이 A들은요. A1, A2, A3 이렇게 다른 놈들이 아니라 그냥 A였던 놈들이지. 맞지? 그러면 원래 문제에서는 요거하고 요거를 따로따로 한 번 세줄 게 아니라 묶어서 한 가지 경우라고 봐야 되는 거 맞냐? 맞아요? 그럼 조금만 더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조금만 더. 그러면 얘네들이랑 같은 배열이면서 720개 중에 하나로서 한 번씩 센 놈들이 또 있을까? 분명히 있겠지. 그놈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니? 제일 첫 번째는 A가 오고요. 두 번째 B, 세 번째 D, 네 번째, 다섯 번째 A 오고요. 여섯 번째 C가 오는 건데 A, 1, 2, 3가 지네들끼리 자리 바꾼 것들이 있을 거 아니니? 그럼 걔네들이 몇 개 있을까? A1, A2, A3가 그냥 지네 자리들에서 그 번째는 안 바뀌고요. 지네 자리들에서 걔네들끼리만 자리를 바꾸는 거야. 그들끼리만, A들끼리만 자리를 바꾸는 거가 봐봐. 1, 2, 3가 있죠? 그 다음 1, 3, 2 했죠? 그 다음 뭐 하겠니? A2, A1, A3 하겠죠. 그 다음 A2, A3, A1 하겠죠. 그 다음 뭐예요? A3, A1, A2, A3, A2, A1. 그죠? 얘네들은 지금 다 한 번씩 다 센 거 아니야? 그 720개 중에서는? 근데 얘네들을 묶어서 우리는 원래 문제에서는 한 번, 한 가지라고 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6개를 묶어서 우리는 한 가지로 봐야 됩니다. 맞아요? 근데 왜 6개예요? 1, 2, 3가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가 300개잖아. 그지? 이 6개가 묶여서 한 번 세지는 거 맞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걔네들이 전부 다 6개씩 다 세트가 돼요. 그지 않을까요? 어떻게 A하고 B하고 C, D를 어떤 순서로 배열하든지 간에 A들끼리 자리 바꾸는 것들이 다 6개씩 세트로 있을 거라고. 1, 2, 3가 자리 바꾸는 거라고. 이해돼요? 그럼 여기 있는 요 720개를요. 몇 개씩 묶어야 돼요? 6개씩 묶어야 되죠? 6개씩 묶는 이유는 3개이기 때문에, 같은 게 3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누기 3팩 해주시면 돼요. 이해돼요? 6개씩 묶은 거를 한 번씩 세야 되는 거니까. 맞죠? 됐죠? 자, 그러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순서대로 나열을 할 건데,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같은 것들이 A가 세 종류로 있어요.
같은 것이 3개 있죠? 같은 것이 3개 있으면 일단 전체 가지수 6팩을 계산한 다음에 나누기 같은 가지수 3팩으로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 또 예를 들어볼게. A, B, B, C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배열하는 경우에서 어떻게 될까요? 6팩이고요. 같은 것이 어떻게 돼요? A도 같고요. B도 같은 게 있어요. 그럼 A 3개 같으니까 3팩 나누고요. 그 다음 B도 2개 같으니까 2팩 나눠주시면 돼요. 분모에 3팩, 2팩을 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것들마다 전부 다 나눠주면 된다. 같은 것 팩으로 나누면 된다.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이거 괜찮아요? 이해돼요? 이해되십니까? 됐어요? 네. 자, 이런 문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자, 순서가 정해진 순열의 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요거를 보고는 절대 몰라요. 절대 모르니까 이거는 이따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드릴게. 얘가 뭐 말하고 있는 게 뭔지를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필수예제 9번 문제. 다섯 개의 숫자 11123을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5자리 정수의 개수 5팩 나누기 3팩. 그죠? 계산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20인가요? 간단하죠?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6개의 숫자 0, 1, 1, 2, 2, 2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6자리 정수의 개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배열할 숫자 중에 0이라는 놈이 포함되고 있으면은 그 0은 제일 앞에 올 수 없기 때문에 앞자리를 먼저 결정하고 가는 게 좋아요. 앞자리를 1로 결정할 경우. 그럼 뒤에 5개의 숫자가 오겠죠? 이게 1번이야. 그 다음 두 번째 경우는 앞자리가 2일 경우. 그럼 뒤에 5자리 숫자를 쓰면 되겠죠? 맞아요? 됐습니까? 자, 그럼 앞자리에 1이 올 경우에는 우리가 숫자 배열해야 되는 숫자들이 누구예요?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숫자들이 누구인 거야? 0, 1, 1, 2, 2 중에서 1 하나만 뺀 거죠. 0, 1, 2, 2, 2를 자유롭게 배열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거 경우에서 몇 가지가 되죠? 0, 1, 2, 2, 2가 배열되는 거니까 5팩 나누기 3팩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1로 시작하는 거는 20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애들이 이렇게 착각을 하기도 하는데 아니야. 자, 어떤 착각을 하냐면 제일 앞자리에 1이 온다면서 근데 1이 2개 있잖아. 얘예요, 얘예요.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둘 다 같은 1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됐던 상관이 없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1이 온다라고 생각해버리면 돼요. 자, 그다음 두 번째 것도 보시면 앞자리에 2가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배열될 숫자는 남은 5자리는 0, 1, 1, 2, 2를 배열할 거야. 자, 그럼 이거 경우에서 몇 가지가 되죠? 5팩 나누기 2팩 2팩 얼마냐 계산하면 30인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됐죠? 간단하죠? 예. 그 다음에 3번 문제 풀어볼게요. 3번 문제 여기 2번 문제였었고요. 자, 3번 문제 5개의 숫자 11122 중에서 4개를 택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정수의 개수. 자, 이게 만약에 3개를 택한다라고 하면 경우가 많겠지만 얘는 4개를 택하는 거니까 경우가 몇 개 없어요. 그래서 경우 나눠서 푸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경우가 어떻게 나뉩니까? 1112니까 내가 1122 갖다가 배열할 수도 있겠고 1112 갖다 배열할 수도 있겠죠. 다른 경우는 없죠? 맞죠? 예. 근데 여기서 만약에 개수가 조금만 달라지면 전혀 다른 문제가 돼. 이렇게 경우 나누는 게 아니라 일단 뽑고 난 다음에 푸는 그런 약간 요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근데 이 문제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숫자가 이걸 풀진 않을 거야. 지금 풀 수 없어 너희들은. 풀진 않을 건데 그냥 상황만 한번 보자고요. 상황만. 111, 2, 2, 3, 3, 3이라고 한번 해봐. 숫자가 몇 개 있니? 8개가 있죠. 이 8개의 숫자를 가지고 4도 합시다. 이 8개의 숫자를 가지고 4개를 택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정수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본다면 이거 경우 만들기 되게 힘들 것 같아. 영상을 좀 해주시죠. 오늘 또 끝이 한번 보여주시죠.
아니야. 이거 말고 다른 예를 들어주는 게 좋겠다. 비슷한 듯 다른 문제인데 이제 갑자기 만드는 거라서 1, 1, 2, 3, 4, 5, 6, 7 갖다가 네 자리 숫자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라고 문제가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푸는 거냐? 직접 경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얘도 경우를 나누긴 하는데 1이 1개 있는 경우의 수 따로 구하고요. 1이 2개 있는 경우의 수를 따로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이 1개만 있다. 그럼 나머지 3개를 뽑아야 되니까 3개를 뽑으면 어떻게 되죠? 조합으로 뽑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뽑은 4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 4팩을 곱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 1이 2개 있는 건 나머지 2개를 조합으로 뽑고 나서 1, 1, 고놈고놈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 그래, 야, 한 김에 합시다 그냥. 예, 1이 1개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6개의 숫자 중에서 3개를 뽑아주시고요. 그럼 일단 지금 4개가 있는 거예요. 1과 여기서 뽑힌 3개의 숫자가 있을 거야. 서로 다른 숫자 4개니까 걔네 배열하는 경우의 수 4팩을 곱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1이 2개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6개 중에서 2개를 뽑겠죠. 6시 2. 그리고 나서 그 숫자 4개를 배열할 건데 이 4개의 숫자 중에는 1이 2개 있고 서로 다른 숫자가 2개가 있는 거야. 따로따로. 그죠? 그러면 4팩 나누기 2팩으로 계산하겠죠. 좀 다른 문제가 되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비슷한 듯한데 개수가 달라진다거나 구성이 조금 달라지면 풀이 방법이 완전 바뀌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어. 경우에서 어려운 문제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알겠죠? 네. 우리가 아직 뭐 거기까지는 갈 수가 없고 경우의 수를 일단 다 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이게 좀 어느 정도 좀 익혀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런 문제들을 접하게 될 거야. 내 모의고사 같은 거 줄 거거든요. 모의고사 같은 거 줄 건데 그거 풀다 보면은 재밌어. 아무튼 예. 풀고 나면 성취감도 꽤 있고요. 꽤 재밌을 거예요. 아무튼 자 이거 건드렸으니까 계속 갑시다. 예, 3번 문제야. 112라고 돼 있으면 4팩, 2팩, 2팩. 쉽지 이건. 4팩, 3팩. 끝. 계산하면 끝. 이게 답니다. 별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조건이 주어진 순열의 수. 그러니까 예전에 고1 때 배웠던 조건이 있는 순열의 수 계산하는 거랑 비슷한데 단 차이점은 뭐가 있느냐? 그 중에 같은 놈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뭐 8개 문자가 있어요. 투마로우에 있는 8개의 문자를 일례로 나열할 때 양 끝에 5가 오도록 하고 싶대요. 그럼 양 끝에 5를 박아 두시면 돼요. 5. 그럼 남아있는 거 몇 개? 6개죠? 그럼 여기 있는 이 6개의 숫자를 니네가 만들면 끝나는 거야. 됐니? 근데 이 6개의 숫자로 올 수 있는 게 누구예요? TMRROW죠? TMRROW. 그죠? 그럼 이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죠? RR 2개 똑같이 있으니까 6팩 나누기 2팩으로 계산하면 끝납니다. 됐어요? 됐죠? 예. 그 다음에 2번 문제 어그리먼트에 있는 9개의 문자를 모음끼리 이웃하여 나열하는 경우의 수. 모음끼리 이웃하고 싶대요. 모음 뭔지 아시죠? 네, IAO 아실 거예요. 모음 표시 한번 해봅시다. AEEE네요. 맞아요? 그럼 이 4개를 묶어서 한 놈 취급하는 거야. AEEE. 그리고 남아있는 건 G, R, M, N, T가 남았죠? 자, 그러면 이러한 묶음이라는 놈과 서로 다른 문자들 5개가 있으니까 이거 배열하는 경우에서 어떻게 되죠? 6팩. 그죠? 그리고 묶음 안에서 경우의 수 곱해주셔야죠. 묶음 안에서 경우의 수는 4팩 나누기 3팩이 되겠죠. 됐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얘도 답이 끝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평이하네요. 그죠? 평이한데요. 이제 필수예제 11번. 아까 문제로 설명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읽냐? 클라이메이트? 모르겠다. 난 수학 선생님이라서. 아무튼 여기 있는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을 할 건데 CLIMATE는 전부 다 다른 문자죠. 다른 거 7개가 있네. 그러면 7팩 뭐 이렇게 하면 끝나겠지만 그게 아니라 MATE는
이 순서대로 나열하겠대요. 이 순서대로 나열하겠다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MATE가 다 붙을 필요는 없지만 MATE 걔네들끼리는 제일 앞에는 무조건 M이 있어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A가 나오고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엔 T가 나오고 그 다음엔 E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 이 얘기죠. 뭐 이런 식으로 MATE는 이 순서를 유지하고 있죠. 맞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MTCLIAE 이건 안 된다고요. MTAE 그죠? T하고 A가 순서가 바뀌었잖아. 이거 안 된다고. 얘는 되고요. 맞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에서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조금 바꿔보는 거야. 생각을 바꿔봐. 어차피 MATE는 그 순서가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걔네들을 몇 번째에 있든지 간에 걔네들은 이미 결정이 되는 거 아니야? 딱 한 가지로 제일 앞에는 M, 그러니까 중간에는 A, 그 다음은 T, 그 다음은 제일 뒤에는 E. 몇 번째에 있든지 간에 걔네들끼리는 순서가 결정이 돼 있어. 그럼 같은 거라고 취급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A, T, E를 전부 다 동그라미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 C, L, I, 동그라미. I인데 왜 C를 썼어? 영어가 약한가 봐. 자, 이렇게 7개를 순서대로 나열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중간에 이 O, 빵꾸가 뽕뽕뽕뽕 4개가 뚫려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순서대로 제일 앞에 M 때려박고 그 다음에 A, 그 다음 T, 그 다음 E 때려박으면 돼. 그거 한 가지로 결정이 돼버린다 이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 뭐 이렇게 있다라고 쳐봐요. 그럼 여기 있는 동그라미가 도대체 뭔데? MATE 아니야. 그지? 맞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결정되어 있는 놈들은 걔네들을 한 문자로 취급을 해버려라 이 얘기예요. 알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MAT 같은 문자 취급이니까 같은 게 4개 있네. 7팩 나누기 4팩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됐죠? 자, 근데 애들이 이걸 잘 까먹을 수밖에 없는 게 같은 문자가 아닌데 같은 문자 취급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까먹어요. 이 문자에서 같은 문자라는 말 자체가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앞쪽으로 돌아가서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순서가 정해진 순열까지 설명을 한 거고요. 이제 30쪽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라고 돼 있어요.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 이거 중학교 때도 했었죠? 중학교 때 어떻게 했었니 이거? 일일이 했어요? 중학교 때 이거 했을 텐데 니네? 여기다 1 쓰고 1 쓰고 1 쓰고 1 쓰고 여기다 1 쓰고 1 쓰고 1 써가지고 어떻게 되죠 얘가? 이거 더해서 2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원리를 설명을 해줄게요. 그 원리를 설명을 해주고 고등과정에서는 이렇게 안 한다라고 새로운 걸 좀 알려드릴게요. 얘가 왜 2가 되고 이제 이런 거냐면 자 우리가 어쨌든 A에서 B로 갈 때 최단거리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가거나 또는 위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맞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자 여기에서 B로 가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여기에서 일단 B로 갈 때는 여기를 들러갈 수도 있겠고 안 들러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A에서 여기로 가는 경우에서는 한 가지야. 그래서 여기에 1 쓰는 거야. 맞아요? 그 다음에 A에서 여기로 가는 것도 한 가지죠. 맞아요? 자 그럼 A에서 여기로 오는 건 몇 가지일까를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자 여기로 오려면 오른쪽으로 가거나 위쪽으로 가서 여기로 오는 것들을 생각을 해봐. 요렇게 왔거나 또는 요렇게 오는 것밖에 없죠. 이쪽에서는 절대 못 오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쪽에서 오는 거 몇 가지예요? 한 가지고요. 이쪽에서 오는 것도 한 가지예요. 그래서 한 가지와 한 가지를 더해서 여기 숫자 2를 쓰게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 다음에 여기로 가는 걸 생각을 할 건데 여기로 가는 걸 생각을 하려면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는 거잖아. 아래쪽에서 오거나 왼쪽에서 오는 거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래쪽에서 오는 걸 보려고 했더니 여기에서 오는 게 몇 가지인지가 안 써져 있어. 그래서 여기 오는 걸 먼저 쓰는 거예요. 자 여기 오는 거 몇 가지예요? 이 한 가지가 그대로 옵니다. 여기 오는 것도 한 가지예요. 여기 오는 것도 한 가지예요. 이렇게 오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오는 것도 한 가지고요. 여기 오는 것도 한 가지예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부터 1111, 1111 채워놓고 그 다음에 오는 거 둘을 더해서 세 가지. 이쪽에서 오는 것과 이쪽에서 오는 것밖에 안 되니까 네 가지. 이쪽에서 오는 것과 이쪽에서 오는 거니까 다섯 가지가 되죠. 그 다음 여기는 몇 가지예요? 두 가지와 한 가지가 더해져서 세 가지가 되는 거야. 맞아? 좀 더 이거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여기에서 오는 두 가지와 여기에서 오는 한 가지가 돼서 세 가지라 그랬잖아. 그 두 가지와 세 가지가 누구냐면 이렇게 오는 거 한 가지, 이렇게 오는 거 한 가지에서 두 가지가 오는 거야. 여기서 오는 한 가지는 이렇게 오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가 와서 세 가지가 되는 거야. 알겠니? 됐죠? 그럼 여기 몇 가지예요? 세 가지, 세 가지에서 6. 여섯 가지, 네 가지에서 10. 여기는 15. 그럼 여기는 몇? 세 가지, 한 가지, 네 가지가 되고요. 네 가지, 여섯 가지, 10가지가 되고요. 10가지, 10가지, 20가지가 되고요. 20개랑 15 더해서 35가지가 A에서 B로 가는 최단거리의 수가 됩니다. 이해돼요? 자,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그리고 원리도 설명을 드린 거고요. 고등과정에서는 이렇게 안 합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어쨌든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A라고 할게요. 위로 올라가는 것을 B라고 한번 해볼게요. 됐습니까? 어찌됐건 간에 자 오른쪽으로 가는 게 A인데 그렇다면 오른쪽으로 A에서 B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몇 칸 가야 돼? 이게 누굴 하든지 간에 어쨌든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4번 있지 않아요? 맞습니까? 어떻게 가든지 간에 오른쪽으로는 무조건 4칸을 가야 되잖아. 그지? 그럼 A가 4번 나오는 거야. 언제 A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A가 4번 나오는 건 확실해요. 그 다음 B는 몇 번 나와요? 3번 나오죠. 위로 무조건 3칸 올라가야 되잖아. 몇 번째에 B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위로 올라가는 게 3번 있어야 된다고. 그렇다면 나는 A와 B를 A 4개, B 3개를 배열하는 순서로 만들어 준다면 서로 다른 경로들이 나오지 않을까? A 4개와 B 3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보면 각각의 경우가 경로 한 가지씩이랑 전부 다 매칭이 될 거야. 그럼 이거 나열하는 경우에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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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B 이렇게 있다라고 쳐봐. 그럼 뭐야?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또 아무거나 해볼게. B, B, A, A, B, A. A, B, B, A, A, B, A. 얘는 누굴까요? 얘는요. A, 그 다음 B, B, 그 다음 A, A, 그 다음에 BA, BA. 이러한 경로를 표현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A 4개와 B 3개를 배열하는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해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하면 돼요. 어떻게 계산되죠? 7팩 나누기 4팩 3팩이죠. 이해돼요? 됐습니까? 자, 근데 이거를 할 때마다 오른쪽으로 가는 게 A야, 위로 가는 게 B야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림 상황으로 바로 이해를 시켜줄게요. 가로가 몇 칸이에요? 4칸이에요. 세로가 몇 칸이에요? 3칸이죠. 그럼 4하고 3을 더한 거 팩을 분자에 쓰시고요. 전체 7개의 문자다 이 얘기야. 오케이? 그 다음 분모는요. 가로 4개가 다 같아. 4팩. 세로 3개가 다 같아. 3팩. 4팩 3팩분의 7팩 계산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요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경로 찾는 문제고요. 문제가 변형되면 되게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문제가 있어.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잘려져 있어서 호술에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하세요. 오케이?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이런 문제, 복잡하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어쨌든 나중에 좀 이따가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더 배울 내용은 없고요. 문제만 쭉 푸시면 되겠습니다. 필세지 12번 문제 갈게요. 얘가 이제 아주 조금, 하지만 더럽게 쉬운 문제. A에서 C 지점을 거쳐 B 지점까지 가는 최단거리의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돼 있어요. A에서 C를 거쳐서 C에서 B로 가는 거죠. 그럼 여기는 사건이 두 가지가 일어나는 거야. A에서 C로 가는 사건과 and 그 다음에 C에서 B로 가는 사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거다. 맞니?
이 사건도 일어나야 되는 거고 이 사건도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건의 고배 법칙에 의하여 A에서 C로 가는 경우에서 곱하기 C에서 B로 가는 경우에서 해주시면 돼요. 근데 A에서 C로 가는 경우에서는 그냥 여기 있는 이 4칸짜리 직사각형, 정사각형 요 칸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얘는 오른쪽으로 가거나 아래로 내려가는 것밖에 있을 수 없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럼 4팩, 4팩, 2팩, 2팩. 4팩, 2팩, 2팩이죠. 곱하기 C에서 B로 가는 거 똑같네. 4팩, 2팩, 2팩. 계산하면 끝나요. 그럼 66에 36까지가 나오겠죠. 됐어요? 괜찮아요? 자, 이 문제를 살짝 바꿔볼게요. 문제를 살짝 바꿔볼게. 이것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아유, 문제를 다 지울게. 어차피 이 풀이 과정이야. 다 있으니까. 문제를 바꿔서 자, C를 거치지 않고 가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세요. 라고 돼 있어요. C를 거치지 않고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우의 수.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사건으로 풀면 되겠죠. 여사건 아시죠? 여사건이 뭐예요? 반대되는 사건. C를 거치지 않는다에 반대되는 거 뭐야? C를 거친다. 그지? 맞죠? 그거를 전체에서 빼주시면 돼요. 전체는 뭔데요? 8팩 부모의 4팩 4팩. 그래서 8팩 왜 이래? 왜 두꺼워? 4팩 4팩에서 빼기 아까 계산한 거 4팩 2팩 2팩 4팩 2팩 2팩.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이것만 하면 또 재미없잖아. 좀 다른 것도 한번 해봐야지, 그지? 이런 문제는 실제로 조금 쉬운 4점짜리 경우의 수 문제예요. 자, C에서 좌회전만 가능하다. 문제는 간단하죠. C를 반드시 지나는데 C에서 좌회전만 가능한 거야. 오케이? 됐어요? 네. 그럼 이건 어떻게 계산할까요? 좌회전 아시죠? 니네가 여기 서가지고 니네가 하늘에서 내려다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막 왔다 갔다 막 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여기로 오면은 좌회전한 거고 직진한 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맞아요? 네. 갑자기 너무 어려운 거 했나? 직진으로 할 걸 그랬나? 아니야. 할 수 있어. 너희들은 할 수 있어. 네, 할 수 있어요. 네. 자, 봐봐. C로 올 건데 요렇게 올 수도 있겠지. 그럼 니네가 이렇게 쫄래쫄래 걸어갔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여기서 좌회전만 해야 돼. 그럼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 그럼 최단거리가 나오니? 안 나오지. 그러면 C로 올 때 이렇게 오는 건 불가능하겠네. 이거 이해돼요? 괜찮아요? 그러면 이렇게 오게 되면 좌회전이니까 이렇게 가면 되잖아. 이해돼? 그러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 이해돼요? 그렇다면 요 지점에 반드시 와야 되는 거고 요 지점에서 반드시 출발하게 되는 거야. 내 말 이해돼? 괜찮아? 그렇다면 A에서 여기로 오는 경우의 수랑 곱하기 여기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요놈이 3가지, 요놈이 3가지에서 총 9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없어. 자, 만약에 C에서 직진하고 싶다 하면 계산할 수 있겠죠? 직진하는 경우를 실제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겠죠? 이런 문제가 모의고사 좀 쉬운 4점짜리 문제예요. 알겠죠? 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알고 계셔요? 자, 이제 슬슬 조금씩 어려워지네. 한 걸음 더라고 해서 나왔는데. 자,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다.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래요. 최단 거리로 가고 싶대요. A에서 B로 가는 최단 거리의 수. 어떻게 하면 될까? 얘가 빠졌죠. 맞아요? 그럼 얘를 통해서 가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얘를 통해서 가는 것만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가?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거나 위로 가는 것밖에 없는데 얘를 통해서 가게 되면 이놈과 요놈을 거치는 걸로 갈 수밖에 없잖아. 무조건 요놈을 거치거나 요렇게 가거나 또는 요렇게 가거나 요렇게 가거나 얘를 통해서 가게 된다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아까 푼 거랑 비슷하게 하면 되겠죠. 이러한 점을 만들어서 전체 경우의 수 A에서 B까지 가는 전체 경우의 수 몇 칸이야? 10팩 나누기 6팩 4팩을 한 거에서 빼기 자 요놈 통해서 가는 거 5팩 나누기 2팩 3팩 곱하기 5팩 나누기 2팩 3팩을 빼자라고 계산을 해도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다른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게 좀 더 직접적으로 구하는 건데 복잡할 때는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어. 자 어떻게 하냐면 A에서 B로 가는 게 오른쪽 위로 가는 거죠. 그 오른쪽 위로 가는 방향이 아니라 그놈의 수직되는 방향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네. 오른쪽 위가 아닌 방향, 왼쪽 아래인 방향으로 대각선으로 자르는 지점들을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요 점하고 요 점하고 요 점하고 요 점 생각하면 돼. 오케이? 자, 만약에 요 점으로 안 하고 요 점하고 요 점하고 요 점하고 요 점하고 요 점으로 해버리면 우리가 계산하기 좀 힘들어. 그지 않아요? 이런 점으로 하면 계산하기가 조금 귀찮아요. 왜냐면 자, 요 점으로 오게 되면 그 A에서 요 점을 통해서 B로 가는 거 그걸 계산할 때 물론 할 수 있긴 해. 근데 모양이 이쁘지 않잖아. 점도 5개나 나오고.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게 나을 것 같네요. 여러분 처음이니까 이게 귀찮은 이유를 보여드릴게. 자, 여기 있는 이 점 5개를 찍었죠. A에서 B로 가게 되면 여기 있는 이 5개 중에 한 점은 무조건 지날 수밖에 없어. 얘네들을 안 지나면서 B로 가는 거는 있을 수 없어. 그지 않냐? 사이로 통과할 수는 없잖아. 그럼 누굴 지나든지 간에 무조건 지날 수밖에 없잖아. 이해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점 중에서 2개를 한꺼번에 지나면서 A에서 B로 가는 최단거리의 수는 또 없다. 왜? 오른쪽으로 가거나 위로 가야 되는 건데 이거를 그놈의 반대로 오른쪽 아래로 가는 방향으로 잘랐기 때문에 2점을 한꺼번에 지나면은 역행하는 거가 있을 수밖에 없어. 아래로 내려가거나 또는 왼쪽으로 가거나 2점을 다 지나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점하고 요 점 2점을 다 지나려면 야, 얘 여기서 여기로 왔어. 근데 다시 요 점도 지나야 돼. 그럼 왼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2점을 동시에 지나는 것도 없다. 즉, 겹치는 게 없다라는 거야. 우리가 경우의 수를 살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걔네들 중에 겹치는 게 없어야 되고 빠뜨리는 것도 없어야 돼. 모든 놈들을 한 번씩 다 세야 되거든? 그러니까 요 점 통해서 간다. 각각 이 5개의 점을 통해서 간다로 따로 5개를 다 계산해서 더해주시면 전체 경우의 수가 나온다 이 말이야. 알겠죠? 이 말 일단 이해되시죠? 그럼 실제로 구해볼게요. 자, 요 점 통해서 가는 건 몇 가지일까요? A에서 요 점 통해서 가려면 최단거리로 가는 거니까 쭉 올라가서 쭉 왼쪽으로 가는 거 한 가지밖에 없겠죠. 요 점 통해서 가는 거 한 가지야. 되니? 그 다음 자, 요 점 통해서 가는 거를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있는 이 직사각형 3칸짜리랑 여기 있는 5칸짜리 그냥 끝나죠? 여기 있는 거 몇 가지? 4가지. 여기 있는 거 몇 가지? 6가지. 왜? 6팩 나누기 1팩 5팩이니까. 그지? 6가지죠? 그럼 4가지, 6가지, 6, 4, 24. 24가지가 나와요. 요 점 통해서 가는 거. 됐어요? 그 다음 요 점 통해서 가는 건 어떻게 돼요? 요 모양 생각하겠죠? 요거 6가지죠. 그 다음에 자, 요 점에서 요 점으로 가야 돼. 그럼 계산 어떻게 할까? 자, 여기서 출발할 때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 맞아? 지금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걸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어차피 여기서 달라지지 않고 무조건 올라가는 거 여기 있는 가지수 한 가지가 그대로 올라갈 거 아니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걸로 대신해서 계산하면 된다. 몇 가지? 5가지. 6, 5, 30가지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 6가지였었죠? 아까 계산 한번 해봤잖아요. 그 다음 이거 몇 가지예요? 5팩, 4팩, 1팩이니까 5가지, 6, 5, 30.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요점 통해서 가는 거 갈게요. 자, 요점 통해서 가려면 자, 요 모양 지나야 되죠, 무조건. 그럼 네 가지. 그 다음 여기서 여기로 갈 건데 이렇게 가서 갈 수밖에 없죠. 그럼 5팩 나누기 3팩 2팩이죠. 그럼 몇 가지? 10가지가 나올 거야. 그럼 요거 4가지, 10가지 해서 40가지가 나올 거예요. 맞아요? 요거 4가지예요. 요거 10가지고요. 됐어요? 10가지잖아요. 5팩. 그죠? 3팩, 2팩이니까. 5, 4, 3, 1, 3, 1 지우면 5, 4하고 2일 남았으니까 10가지 맞잖아요? 40가지 맞죠? 그 다음 자 요점 통해서 가는 거는 요거 오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다음 여기서 여기 가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기 가는 거 몇 가지죠? 6팩 나누기 4팩 2팩. 그럼 6, 5, 4, 3, 2, 1, 4, 3, 1 지우면 6, 5랑 2, 1이니까 15가지죠? 예, 15가지네요. 그럼 이거 싹 다 더하면 답이 돼요. 25, 40, 80, 110. 됐습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알겠어요? 근데 자, 요 점들 잡는 것보다 문제 다시 복사할게요. 다 110 맞죠? 틀릴 리가 없지. 다시 볼게요. 자, 이 점들 4개를 잡으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4개만 계산하면 되잖아. 그치? 더 적죠?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여기는 4개로 계산하면 돼요. 그래도 똑같이 110 나와요. 계산할 필요 없죠? 해드려요? 괜찮죠? 예. 그래서 그 점들을 잡는 건데 그 점들을 꼭 지나야 되는 그 포인트들을 잘 찾아야 돼요. 그거는 문제에서 나오는 도형마다 어느 점을 잡느냐 이거는 그 학생 개개인의 능력으로 찾아야 돼요. 이게 무슨 규칙이 있고 공식이 있고 그건 없어. 규칙은 딱 하나야. 방향이 A에서 B로 가는 방향의 수직인 방향. 걔네들을 가르는 방향으로 점들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대신에 그 점들을 찾아놓고 난 다음에 분석 한 가지만 하세요. 얘네들 중에 혹시 얘네들 내가 찍은 포인트들을 지나지 않으면서 가는 건 있지 않은지 또는 걔네들 중에 겹치는 것도 혹시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점을 잘 찾아주시면 충분히 계산 가능합니다. 아, 호수 문제가 여기 나오네요. 호수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필기는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따로 풀어볼 거니까. 자, A에서 B로 갈 거야. 최단거리로 가고 싶대요. 그죠? 이렇게 가면 좋겠지만 호수를 가로질러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어. 그렇다면 여기로 오는 경우에서 요 C라고 해서 A에서 C로 가는 경우에서 따로 계산하고 C에서 B로 가는 경우에서 따로 계산해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해되세요? 자, 그럼 잘 봐. A에서 C로 갈 건데 여기까지는 그냥 올라올 수밖에 없어. 그래 안 그래? 맞지? 오른쪽으로 갈 수가 없잖아. 아, 여긴 갈 수 있는데 어차피 못 올라가니까 안 되잖아. 여기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즉 얘를 A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지워버려요. 머릿속에서 지워버려. 넌 없는 거야 이제. 알겠니? 이해돼요? 없는 거예요. 그럼 그림이 간단해지죠. 그죠? 또 봐봐. 내려와서 B로 끝나는데 여기 있는 요놈들이 의미가 있어? 없잖아. 의미 없는 거 아니야. 그지? 제 말이 이해돼요? 내려와서 어차피 끝나는데. 근데 내려올 땐 어디서 내려와? 여기서 내려오잖아. 여기서 이렇게 그대로 내려오잖아. 그럼 얘가 B가 되는 거야. 얘가 B가 되는 거야. 그럼 밑에 것도 지워주고. 재밌지 않냐? 재미없냐? 나만 재밌나? 의미 없는 거야. 그럼 그림이 간단해지잖아. 복잡해 보이지 않죠? 그죠? 자, 그리고 C도 내가 지금 얘라고 얘기했지만 아니야. 얘가 C고요. 얘가 C'이에요. C'. 왜냐면 봐봐. 어차피 C까지만 오면 쭉 갈 수밖에 없어. 그지? 맞죠? 외길이잖아요. 그럼 얘는 달라지게, 우리가 경우의 수를 달라지게 더 생겨나게 하는 다른 경우가 없는 거야.
그래서 C에서 C'인 건데 결국 A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랑 C'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로 바꿔서 계산하시면 돼요. 알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A에서 C로 가는 거 이제 계산 한번 해볼게요. A에서 C로 가는 거. A에서 C로 가는 건데 여기 있는 요점하고 요점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통해서 간다, 여기 통해서 간다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죠. C로 오려면 여기로 오거나 여기로 오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 물론 요렇게 해도 되긴 해. 근데 귀찮다고. 세 개나 해야 되잖아. 그지? 맞죠? 그래서 여기로 오는 거랑 여기로 오는 걸 따로따로 두 개를 구해서 더하는 게 A에서 C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A에서 C로 가는 거 볼게요. A에서 C로 가는 건 뭐예요? A에서 C로 간대. 이거 뭐라고 할까요? 1번으로 간다. 2번으로 간다. 1번으로 가는 거 볼게요. A에서 1번으로 가는 거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이 6칸짜리 직사각형에서 보면 끝나는 거죠? 맞죠? 네. 그러면 6칸짜리니까 5팩 나누기 3팩 2팩이야. 계산하면 10가지, 아니, 몇 가지지? 10가지 맞네요. 네. 10가지예요. 그 다음에 자 2번으로 오는 건데 2번으로 오려면 자 봐봐. 아래에서 못 올라오니까 이렇게 올 수밖에 없네. 그럼 결국 요점까지 오는 경우의 수겠네요. 맞아요? 이해돼요? 그럼 이거 4팩 2팩이니까 A에서 2로 가는 거는 몇 가지? 4팩 2팩 2팩. 몇 가지예요 그러면? 6가지인가요? 됐어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A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 볼 거예요. 10가지와 6가지. 여기서 오는 10가지와 여기서 오는 6가지가 더해지면 16가지가 되겠죠. 이해돼요? 괜찮아요? 됐죠? 그 다음에 16가지를 그대로 가져가는 거니까 이건 볼 필요 없고 C'에서 B로 가는 거 갈게요. C'에서 B로 가는 건 요점 하나 통과하는 거 요거 하나만 빼는 걸로 갑시다.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4팩, 2팩, 2팩 계산한 다음에 요거 한 가지만 빼면 되잖아. 그죠? C'에서 여기다 씁시다. C'에서 A로 가는 거 4팩, 2팩, 2팩 빼기 1 그럼 얼마? 6가지니까 5가지인가요? 됐습니까? 그래서 16하고 5를 곱하면 최종 답은 80 이렇게 나오는 거야. 괜찮니? 됐어요? 됐죠? 자 근데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게 필요하긴 한데 이걸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중학교 때 방법을 써도 상관은 없어요. 중학교 때 방법 1, 2 이렇게 숫자 쓰는 거 그것도 한번 해볼까요? 심심하잖아. 한번 해볼게. 시간은 좀 걸리지만. 다 지울게요. 괜찮죠? 네. 자, 여기서 출발해. 한 가지인 건 변함없어요. 맞아요? 자, 여기 오는 건, 이렇게 오는 거 한 가지밖에 없죠. 여기 오는 것도 한 가지죠. 이렇게 오는 거 한 가지밖에 없잖아. 자, 여기 오는 거 몇 가지예요? 한 가지, 두 가지. 그죠?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자, 여기 오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여기는 세 가지, 6가지. 여기는 몇 가지예요? 아래서 오는 거 없으니까 6가지 그대로 가는 거죠. 아까 요점까지 오는 거 6가지였던 거 기억나시죠? 맞죠? 예, 그 다음 여기는 4가지, 여기 10가지. 몇 가지? 16가지. 여기 그대로 와, 16개. 여기 그대로 와, 16개. 여기. 자, 요번에는 아래로 내려가고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요 다음부터는 B로 가기 위해서 16가지죠? 여기가 16가지고 16가지고. 괜찮아요? 이해돼요? 여기 몇 가지? 32가지. 여기는 48가지. 몇 가지? 내려오는 거 32가지밖에 없잖아. 여기. 이렇게 오는 거, 이렇게 오는 거 80가지. 80가지. 똑같죠?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뭔가 하나 빠뜨릴 수도 있어. 내가 순서대로 이렇게 척척척 봤었는데 이 중에서 빠뜨리고 다른 놈을 먼저 계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연습을 좀 하셔야 돼. 알았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끕시다.